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국립묘지. 한겨울 오후 작은 소녀가 묘비를 꼭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10살 서아의 손에는 금빛 트로피가 꽉 쥐어져 있었죠. 낡은 패딩 점퍼가 눈에 젖어갔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한 노신사가 걸어왔습니다. 박준서 59세. 고급 코트를 입은 그가 묘비 앞에 섰어요. 박지혜, 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낯선 소녀가 울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니? 이서아예요. 박지혜가 우리 엄마예요. 박준서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외손녀. 17년간 몰랐던 핏줄. 그 순간 서아가 휘청이며 눈 위로 쓰러졌어요. 서아야, 대체 무슨 일일까요? 17년 만에 발견한 충격적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아가 쓰러지기 며칠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낡은 빌라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유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36의 나이지만 얼굴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죠. 침대에서 10살 서아가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이마를 짚어봤어요. 약간 열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아야. 유진이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어요. 6시 서아가 일어났어요. 유진은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죠.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아빠가 할 거야. 식탁에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슬쩍 가렸어요. 서아야, 약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약값이 한 통에 20만 원. 서아는 약을 반만 먹고 있었어요. 냉장고엔 우유 한 팩과 시든 채소뿐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서아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연필로 그린 여자 얼굴. 엄마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유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쁘셨어. 서아 닮아서. 오후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더 창백했지만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많이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자꾸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서아야, 오늘은 미술학원 안 가? 오늘은 숙제가 많아서 집에서 할래요. 진실은 달랐습니다. 학원비를 아끼려고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저녁 두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그림 대회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우리 서아 최고야. 상 타면 아빠랑 떡볶이 먹고 싶어요.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주는 자신이 한없이 작았어요. 밤 10시 서아가 잠들었습니다. 잠결에도 기침을 하고 몸을 뒤척였어요. 유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약봉지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백혈병 진단서가 서랍에 접혀 있었죠. 어떻게 하지? 유진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 골수 이식은 더 큰 돈이 필요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며칠 후면 그림 대회였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숨이 가빴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서아. 너 오늘 안 좋아 보여. 반 친구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3교시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을 그려보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아는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스케치북 위로 선이 흘러갔어요. 부드러운 곡선, 정확한 비율,
섬세한 음영. 김 선생님이 서아의 뒤에 섰습니다. 서아야, 이게 내가 그린 거니? 네. 그림 속엔 젊은 여자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림을 덮었습니다.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아만 교실에 남았어요. 서아야, 너도 나와서 놀자. 난 괜찮아. 사실은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서아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응. 서아가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 서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발, 아빠한테 들키지 말아야 해. 5교시 체육. 서아는 보건실로 향했어요. 선생님,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서아야, 요즘 자주 오는데. 혹시 아픈 데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교 시간, 서아는 혼자 집으로 걸었습니다. 미술용품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새 물감 세트, 가격표엔 3만 원. 이 돈이면 아빠가 이틀은 편하게 쉴 텐데.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낡은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다음 주 그림 대회를 위해 연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꼭 1등 할게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이사장실. 박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엔 각종 표창장과 학위증이 빼곡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회의 시작하셔야 합니다. 회의실에 의료진 10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환자 만족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한 과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박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회의실을 얼렸어요. 완벽하게 하세요.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점심 박준서는 혼자 전용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고급 음식이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후 환자 보호자 상담실. 한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부인,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차분해요? 의학적으론 이미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박준서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여성이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녁 박준서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20억짜리 강남주택.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2층 복도 끝. 17년째 잠긴 방문 앞에 섰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혜의 방. 모든 게 1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엔 지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박준서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의 베개를 얼굴에 묻었어요. 지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1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유진 씨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 남자는 가난한 미대생이야. 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현재로 돌아온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지혜가 고등학생 때 찍은 가족 사진. 지혜야, 아빠 용서해다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지혜의 기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림 대회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의 얼굴, 엄마의 미소, 금상입니다. 서아가 금빛 트로피를 받았어요. 하지만 기뻐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오후 서아는 혼자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묘비 앞에 선 서아가 트로피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아가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서가 묘지에 도착했어요. 지혜의 길,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혜의 묘비가 보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묘비 앞에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 박준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는 누구니? 서아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서아예요. 박지혜가 우리 엄마예요. 박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는 지혜의 딸? 네. 외손녀. 17년간 몰랐던 핏줄이 눈앞에 있었어요.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엄마가 그림 좋아하셨대요. 그 순간 서아가 휘청거렸습니다. 왜 이래?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감기며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서아야. 박준서가 재빨리 서아를 안아들었어요. 서아야, 정신 차려. 박준서가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쓰러졌어요. 국립묘지 3구역.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박준서가 서아를 안고 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이 아이 할아버지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서아를 검사했습니다. 혈압 저하, 빈혈 심각합니다. 복도에서 박준서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0분 후 유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서아, 우리 서아 어디 있어요? 박준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준서, 두 남자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응급실에.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박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지혜, 내가 딸을 낳았구나. 미안하다.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응급실에서 서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서아야, 정신 차렸구나. 유진이 서아를 꼭 안았어요.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서도 함께 들어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백혈병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셨습니까?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준서가 나섰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유진이 박준서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왜? 서아는 내 외손녀니까. 의사가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복도로 나온 두 사람. 유진이 박준서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지혜가 죽은 것도, 서아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17년 전 당신이 지혜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나도 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후회요?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딸을 잃은 게 얼마나 아픈지. 유진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유진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준서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밤 박준서는 이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아의 의료 기록, 백혈병 말기, 골수 이식 시급. 박준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이사장 박준서입니다. 제 외손녀와 맞는 골수를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맞는 기증자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박준서가 전화를 끊었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안 돼. 서아를 잃을 순 없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지혜야, 이번에는 꼭 지킬게. 며칠 후 서아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준서는 익명으로 서아의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병원 최고 의료진을 배치했어요. 이사장님, 왜 익명으로 하십니까? 그래야 해. 유진이 알면 거부할 테니까. 박준서는 멀리서 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아가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누구세요? 나는 이 병원 이사장이야. 아, 안녕하세요. 서아가 밝게 웃었어요. 박준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옛날에 그림 좋아하는 딸이 있었어. 정말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어. 서아가 박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하늘나라에 계세요. 외로우시겠어요. 박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정말 외롭구나. 며칠 후 박준서는 최고급 미술도구 세트를 익명으로 서아에게 보냈습니다. 우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서아가 기뻐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일주일 후 주치의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김유진 보호자님,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아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더하면,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서아는 한 달도 어렵습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전국 혈액은행을 다 찾아봤지만 맞는 기증자가 없습니다. 안 돼요. 유진이 복도로 나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유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병실 안. 서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없으면 아빠가 편할 텐데.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 박준서가 문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진의 절규, 서아의 혼잣말, 박준서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박준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17년 전 내가 지혜를 받아줬다면 서아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박준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가 유진을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앉게. 박준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뇌골수 검사 결과야. 서아와 완벽하게 맞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뇌골수를 서아에게 주고 싶네. 유진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싫어요. 당신 도움은 받지 않을 겁니다. 왜지? 서아가 살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혜가 죽었어요. 17년 전 그날 지혜가 위독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박준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해외 학회에 있었네. 학회요? 딸이 죽어가는데? 박준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17년 전 병원 기록과 이메일 로그였어요. 당시 내 비서가 연락을 일부러 늦게 전달했어. 병원 내 승진 경쟁 때문에. 유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건 장례식 끝난 후였어.
내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어.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자네를 찾으려 했네. 17년간. 하지만 연락처를 바꿔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박준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더 크네. 두 남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의 병실. 박준서가 들어왔어요. 서아야. 할아버지. 서아가 밝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사실은 너의 진짜 할아버지야. 내 엄마 지혜의 아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서아가 박준서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생겼어요.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서아. 고마워. 일주일 후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준서가 서아의 병실에 들어왔어요. 서아야, 내일이면 수술이야. 할아버지도 아프실 텐데. 괜찮아. 우리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서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술 당일. 두 사람이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유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불이 꺼졌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박준서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고령에다 수술이 길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서아가 매일 박준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일주일째 되는 날 서아가 박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서아의 눈물이 박준서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때 박준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준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서아야.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박준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6개월 후 밝은 갤러리였습니다. 이서아 첫 그림 전시회 현수막. 건강을 회복한 서아가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태어난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엔 박준서, 유진, 서아,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준서와 유진이 서아 옆에 섰어요. 우리 서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빠.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의 묘지 앞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박준서가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내 딸 서아, 정말 잘 크고 있어. 유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서아 잘 키울게. 서아가 꽃을 놓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이 함께 묵념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어요.